얼마 전 아파트 입구에서 낯선 중년 여성분과 마주친 적이 있는데요. 곱고 단정한 외모셨는데 놀랍게도 추운 날씨에 맨발로 밖을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동주민이었던 그분은 안타깝게도 치매를 앓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8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치매 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하죠. 나와 가족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치매. 누구나 꼭 피해가고 싶은 질병일 텐데요. 시카고러시 알츠하이머병 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에 걸리기 5, 6년 전 우리의 뇌에는 먼저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치매가 없는 2071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6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관찰 연구를 하였는데요. 추적 기간 동안 462명의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462명의 환자들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기 5, 6년 전부터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노화로 인한 인지장애보다 약 15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경험한 것들을 잊는 기억력, 단어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언어력, 다소 느려지는 판단력 등의 다중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것이지요. 연구를 진행한 윌슨 박사는 치매 진단 오래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는 만큼 그 증상을 잘 관찰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노화의 한 부분으로 노년기에 운이 없으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할 만큼 무지했었습니다. 혹시 뇌 건강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저처럼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 치매를 굉장히 두려워하던 빌 게이츠가 강력 추천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CNN 수석 의학 전문 기자인 산제이 굽타 박사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킵 샤프 늙지 않는 뇌의 내용 일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치매일까 아닐까? 정상 대 비정상.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정상일까? 뭔가 심각한 징후일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잊어버리거나 동창회에서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런 현상이 정상인지 아니면 인지 기능 저하의 첫 단계인지 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단순 건망증 6가지를 알아보자. 1. 주의가 산만해서 집중을 못하는 경우. 한동안 방문하지 않은 곳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는 일은 정상. 하지만 늘 가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2. 분명히 알고는 있으나 생각날 듯 생각나지 않는 경우. 차단은 분명히 있는 기억인데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떠올릴 수 없어 좌절감을 안겨주는 경험이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만 그 말이 기억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차단은 머릿속의 기억 검색 버튼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바람에 벌어진 혼선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3. 사건의 정보가 뒤죽박죽 혼동되어 있는 경우. 길에서 만난 친구가 소설을 완성하기 위해 글쓰기 수업을 듣는다고 말했다 치자. 시간이 지나 전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전화통화 중에 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해마의 결함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해마가 실제의 시간과 장소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4. 오래된 기억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 뇌는 새로운 기억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기억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한다. 때문에 자주 떠올리지 않는 기억은 강화되지 않고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수년 전에 있었던 일보다 최근에 한 일을 더 자세히 기억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기억의 특성을 일시성이라고 하며 모든 연령대에서 정상적인 현상이다. 5. 정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 방금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몇 초 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다음날 친구에게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이나 주연 배우의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예방은 질병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며 특히 뇌나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성인의 절반이 치매의 위험 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화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달리 배울 데가 없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의 발병률은 65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5년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한다. 85세 이상에서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다. 단, 이것이 65에서 85세의 20년 차이의 치매가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30% 이상이 치매에 걸리는 85세의 사람들에게서 뇌 쇠퇴의 징후는 이들이 55에서 65세였을 때 조용히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65세의 치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의 10% 이상이 이들이 35에서 45세였을 때부터 뇌 건강이 조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인생의 전성기에서 치매를 떠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시기부터 치매를 대비하면 아주 놀라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관찰 연구의 데이터는 나이를 제외하고 뇌 질환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위험 요인은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는 우리가 뇌 쇠퇴의 위험을 조절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뇌 쇠퇴와 관련된 가장 영향력 있고 수정 가능한 요소 중 일부는 생활 방식과 밀접 관련이 있다. 신체 활동 부족, 건강하지 못한 식단, 흡연, 사회적 고립, 수면 부족,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 부족, 알코올 남용 등이 그것이다. 미국 내 알츠하이머병의 절반은 이러한 나쁜 습관들이 조합에 의해 야기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년의 고혈압, 비만, 당뇨병, 높은 콜레스테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큰 기여를 한다. 저는 85세 기준 치매 환자의 30% 이상이 이미 50-60대의 뇌 건강이 소리 없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그래도 미리 치매를 대비하면 뇌질환 대부분의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지요. 다음은 치매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뇌 기능 및 질병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운동, 즉 많이 움직이고 규칙적인 체력 단련을 지속하는 것이다. 과거에 꾸준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바로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뇌 건강에 빠르고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설사 우리가 나이, 유전적 요인 같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운동을 함으로써 이들을 극복하고 가능한 한 오래 삶을 지속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운동은 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물학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 중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신체 활동이다. 운동을 하면 혈류의 산소 공급이 촉진되고 신경세포를 성장 및 유지시키는 데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뇌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의 추론이 아니며 생물학적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운동은 직접적, 간접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 먼저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은 세포의 증식과 기능을 촉진하는 물질인 성장 인자의 방출을 자극하면서 순환하는 혈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염증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성장 인자는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건강, 혈관의 개선, 모든 신경세포의 생존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운동이 뇌에 주는 간접적인 효과를 알아보자. 규칙적인 신체 움직임은 수면의 질과 기분을 개선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뇌 구조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직간접적인 효과가 결합되어 단기적으로는 창의력, 통찰력,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고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뇌 회복 탄력성을 구축해준다. 2분만 움직여도 뇌가 똑똑해진다. 2015년 유타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는 매 시간 2분씩 가볍게 걸으면 3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33%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단 2분이다. 높은 혈당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 혈당을 가진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의 저하 속도가 빠르다. 고혈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고혈당은 혈관을 약화시켜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단당류를 많이 섭취하면 뇌세포를 비롯한 세포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인즉슨 인슐린이 존재하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뇌세포는 당분을 적절하게 흡수할 수 없게 되어 활동이 둔화된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뇌세포는 여전히 굶주린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제대로 먹고 움직이면 혈당이 쉽게 관리되듯이 치매의 또 다른 중요한 위험 요소인 고혈압도 마찬가지이다. 2014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레베카 고테스만은 1980년대부터 일부는 고혈압이 있고 일부는 없는 수천 명의 미국인을 추적 조사해 중년기의 고혈압이 인지 능력 저하의 주요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7년 고테스만 박사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특정 위험 요소가 노년의 치매에 걸릴 확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후속 연구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흡연과 당뇨병이 가장 큰 위험 요소였다. 당뇨병은 치매 위험을 77% 높였다. 또한 고테스만 박사의 연구는 비만이 중년 이후 뇌에서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상승시킬 위험을 2배로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를 닦듯 운동해라. 운동은 이를 닦듯이 매일 해야 한다. 조기에 은퇴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우울증을 비롯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다른 질병들로 고통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1년 늘어날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시점을 가능한 한 늦춰라. 그리고 은퇴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있지 마라. 즐겁고 자극적인 활동을 찾고 사회 활동을 계속해라.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견하고 복잡한 수업을 수행하면 목적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운동은 이를 닦듯이 매일 해야 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았는데요. 이 닦기처럼 운동도 그냥 그 자체로 습관처럼 당연한 것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산제이 굽타 박사는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퍼즐이나 단어 게임 같은 두뇌 트레이닝 게임들은 뇌가 특정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추론이나 문제 해결 같은 다른 뇌 기능으로 확장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보다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하는 대면 수업이 뇌 건강에 훨씬 장기적이고 다양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 등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세상 밖으로 나와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는 네덜란드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잃는 것은 순간이나 낫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이 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